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강선우 후보자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고 이제 예. 물러났단 예. 말이죠. 예. 예. 그럼 이제 사람이 물러나면은 우리가 네. 또 궁금함이 생겨요. 네. 강선우는 도대체 왜 물러났을까라는 거랑 예.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랑 그럼 강선우 다음에는 누가 오나 이런 문제들이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살짝 건드려 볼까 하는데 네. 일단 1번 강선우는 자진 사퇴한 게 맞을까요? 정답 나갑니다. 네. 정답. 정답.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분 가졌을 때 귀만 열려 있는 네. 그런 집단이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일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이번 경우에도 강선우는 아니 되옵니다 이 말을 하고는 싶은데 네. 부글부글 끓고만 있는데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박찬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이제 그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랬다가 이제 강선우가 3시 47분에 그래서 네. 17분 만에 뭐 그렇죠. 그 강선우가 뭐 이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네. 나중에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한 거 보니까 네. 이미 강선우는 오후 2시 30분에 네. 전화를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해서 네.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박찬대가 뭐라고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사안은 그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대통령실은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박찬대가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제 그 강유정이 어제 저녁에 이 브리핑을 할 때 기자가 물었어요. 박찬대하고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강유정의 대답이 뭐냐? 확인해 보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 이건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인데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건 사실이다. 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또 이제 다른 보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저께 이제 소문이 쫙 돌았던 건데, 야 이거 김현지가 막았다는데? 김현지 누굽니까? 지금 용산의 총무 비서관 아닙니까? 네. 성남 3인방의 핵심으로 불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여자 복심이다. 남자 복심은 또 딴 사람 있고 그 얘기로가 나오는데 그래서 김현지 비서관이 강력하게 안 된다고 막았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용산은 아니 그런 건 아니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만약에 이제 김현지 총무 비서관이 막아서 이게 김현지는 강선우는 좀 사퇴를 해줬으면 좋겠네라고 뜻을 전하고 이 얘기를 쓰리 쿠션으로 강선우한테 얘기를 해서 강선우가 자신 사퇴를 했다라는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공식 라인에서 인정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네. 대통령실이 매우 복잡하다고 보는 것이요. 네. 사실은 이제 인사검증 문제하고 이건 직결되어 있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이에요. 봉욱. 네. 자, 이 사람이 먼저 떠오르고요. 검사 그다음에 출신이죠. 지금 네. 이제 소수 인원이 인사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그 소수 인원의 핵심이 김용채 인사비서관하고 네.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른바 성남 경기라인 이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이 사람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김혜경 여사 픽이다. 네. 둘이 열렬하게 껴안고 포옹하는 장면 우리가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다른 인사 말고 이 문제에 관한 한 김혜경 여사가 낙마시켜라 계속 강행하라 뭐 이런 사인을 보내는 것을 누가 먼저 감지하느냐라고 대통령실은 속으로 뭐 고민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자 이번 경우에 낙마가 됐든 또는 픽이 됐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명하는 문제가 됐든 봉욱의 목소리가 있었느냐 김현지 목소리가 있었느냐 우리 여사님의 목소리가 있었느냐 네. 누구냐 이게 그렇다면은 나중에 책임을 묻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인사검증 잘못했으니까. 이번이 5번째 낙마예요. 오광수 민정수석 먼저 한번 미끄러졌죠. 그다음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미끄러졌죠.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미끄러졌죠.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미끄러졌죠. 그리고 5번째로 강선우가 지금 미끄러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송기호는 미끄러졌다기보다 옮겼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해석을 그렇게 그쵸, 하는 그쵸, 건데요. 그쵸. 네, 이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네. 책임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근데 이제 다 입짓고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익히긴 해요. 그러면 이것을 성남 경기 라인 쪽으로 손가락질을 해야 되느냐? 김용태나 김현지나 아니면 봉욱 민정수석 당신은 뭐 하고 있었던 거냐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왜 그래 이게 다 그분들의 뜻이지 이렇게 나가는 건지. 근데 두 분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나 정말 이해가 두 분 언론사에 있었던 거 맞아요? 이런 왜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장관 후보들 쫙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쫙 나오고 물먹은 뭐 아까 말한 그 장관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비서관들까지 오광수, 이진수, 강준욱이 뭐 온갖 그다음에 송교까지 송교도 물먹은 거죠. 네. 뭐 국정 그 상황실을 상황실장. 맡고 있는 게 그 완전 키우겠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여기까지 해놓고 잘라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장관 후보들을 가령 봉욱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민주당 안에서 내부 추천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처음에 추천하세요 국민들 추천이 있었다거나 맞아. 이런 게 있어요? 국민 추천대로 한다고 그랬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혀 없어. 맞아. 그래 그거 누가 이제 국민 추천했어요? 추천대로 한다고 그랬어. 아니 지금까지 나온 장관 추천을 다 지켜보면서 이거는 성남 라인이다 전부 다. 그래서 아까 말한 김용태하고 김현지 그 성남 라인이 전부 다 작업을 다 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 그렇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이진숙처럼 바깥 이 충남 그 시민 단체 이런 쪽에서 올라온 이름 이거는 지명을 철회를 해버려가고 목을 그냥 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강순우 이건 문제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보좌관들이 다 두고 일어났죠.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세요.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배후 세력들 조국당, 진보당, 정의당 전부 다 두고 일어났잖아요. 그런데도 강순우를 잘라야 되는데 국회의원이니까 그것도 자당의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까지 사표 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니까 명분을 줘야 되는데 자른 건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내가 보기로.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자 내가 너를 자르는 형식을 못 취하겠다. 이래서 국회에다가 빨리 보내라. 이러고 나서 김현지가 쫙 정리를 했겠죠. 나는 그 성남 라인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키운 것도 성남 라인이고 보낸 것도 성남 워낙 라인이다. 반발이 많은 데다가 이 반발이 너무 많. 네. 그래서 신문의 제목이 뭔가 하면 민심에 굴복했다 이래 나오거든. 노골적으로 신문에 뭐 크게 뽑든 작게 뽑든 민심에 네. 굴복했다는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민심에 굴복한 거는 맞는데 지금 인사가 이런 식으로 성남에서 너 성남부터 내 편이잖아. 너 이 똘똘하잖아라고 해서 데려가서 인사를 하면 이게 과거 보수 정부 때 크게 비판했던 뭐 십상시 논란이니 뭐네 이게 밀실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지금 네. 그 이제 민심이 이반하고 민심이 악화되고 여론조사 보니까 32대 60으로 네. 이제 강선우 잘라야 된다라는 네. 의견이 더블 스코어로 많고 그다음에 특히 호남 쪽에서도 그리고 이 이재명 정권의 탄탄한 지지 기반이란 40대 50대에서도 강선우를 잘라야 된다는 것이 50% 후반대로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게 언론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분석이 같은데 저보고 분석하라면 네. 그거보다는 추가 폭로가 겁났던 것 아니냐. 그런 가령 거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추가 폭로가 줄줄이 사탕 예비돼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강선우 본인에 대한 추가 폭로가 또 준비돼 있었고 네. 이런 거에 대한 걱정. 그런데 저는 이번 거를 보면서 야 정말 말이 씨가 되는구나. 이걸 뭘 느꼈냐면 개딸들이 네. 강선우는 제2의 조국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2의 조국 막아야 된다 뭐 이랬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제2의 조국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국정 운영 동력이 초반전에 급속도로 약화될 수가 있다. 그리고 제1기 내각 출범에 아주 결정적인 스크래치가 갈 수가 있다. 네.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문재인 정권 때 조국 사태가 안겼던 커다란 짐이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이거는 강성 지지자들이 강선우는 우리의 조국이에요. 이랬다가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정말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우려를 키우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이 강선우 사태 그리고 그 앞에 뭐 이진수까지 포함을 합시다. 이 사태를 봐서 한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인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극소수 인원이 추천을 하고 개입을 했다. 이게 광범위하게 인사를 추천을 받거나 말했던 것처럼 뭐 국민 추천제를 가동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극소수 인원이 개입을 했고 결정을 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정권에 큰 흠길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강선우 문제가 터졌을 때 예. 그사는 댐에 구멍이 하나 난 거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구멍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 강선우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서 그렇지 지금 임명된 장관들 흠결을 한번 찾아볼까요?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하더라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아닌 말로 농지법 위반이 뭐 5분이가 되더라고. 옛날에는 위장 전입이니 뭐 이런 거 갖고 했잖아요. 이게 맹모 삼천지교라고 애들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 것 때문에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 그랬잖아요. 이대 총장 지낸 분도 그 위장 전입 문제로 때문에 논란이 돼서 장관 자리에서 그 총리 후보까지 됐다고 물러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면 사실은 대통령 인사가 뭐 독단적이다. 사실 어느 대통령 인사는 독단적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뭐 다 독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맞고 윤석열 대통령 때로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 왜 되지 하는 사람도 또 있었잖아요. 누구누구 추천이라더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차이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독단적 인사를 그냥 했어요. 이재명 정부는 독단적인 인사를 하면서 광범위한 사람들을 들러리로 세웠다. 저는 그게 좀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아까 국민 정부는 추천제 한다. 그거 뭐 이러면서. 우리 정식으로 한번 따져보죠. 네. 국민 추천제 네. 그 일주일 동안 기한 정해서 네. 그 기한으로 어디 접수받겠다는 것까지 얼마나 광내면서 선전을 많이 했는데요. 네. 그거 반드시 딱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추천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네. 그중에서 이번에 그 내가 구성하는데 17명인지 19명인지 거기에 반영된 사람은 누구누구고 누군지. 네.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만약 그게 왕창 거짓말이었다면 사과해야 되고요. 예. 정말 말씀 잘해 주셨어요. 예. 까마득하게 잊고 국민 있었어요. 추천제로 장관된 분은 아무도 없어요. 됐으면 아마 이 정권에서 선진을 했겠죠. 홍보를 했겠죠. 이미 엄청나게 홍보했겠죠. 맞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강선우 낙마된 건 거짓말했다는 게 네. 그게 크게 기류 변화의 전환점이 됐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예. 예를 들어서 강선우가 전화질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당 예. 지도부에다가도 네.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도 하고 네. 그러면서 억울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는 것은 악의적인 허위 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불과 얼마 있다가 바로 그 보좌관들한테 보냈던 텔레그램 문자 이것이 나와서 현관 앞에 쓰레기 봉지가 있으니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라든지 그다음에 저는 이런 의혹 제기를 한 보좌관들에 대해서 절대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언론사에 딱 답변서 그렇죠. 보내가지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두 가지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당 지도부에서도 크게 강선우한테 화를 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강선우 당신 왜 거짓말하고 그래? 뭐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류가 변화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가령 강선우의 도덕적 흠결이 있다고 해서 뭐 국무위원으로 하는데 이재명 정권에서 특별하게 큰 문제겠습니까? 워낙 도덕적 흠결을 가진 분이 많은데 특히 여성분은 여성가족분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그 생활에 네. 직접 미치는 영향이 적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네. 네.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네. 재정 확장론자잖아요. 지금 네. 우리 이 이재명 정권에 이 재정 확장론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과연 우리 국회에서 기재부 장관 임명을 두고 그 점을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하고 제대로 토의를 하고 따져본 적이 있는지 그게 난 궁금해요. 그리고 뭐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북한이라고 대답을 못하고 낑낑 매던 장관도
글쎄요. 9명이나 있었었고요. 보면은 사실은 저는 이 강선우 씨 논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강선의 죄질이 매우 사람들의 정서를 건드리는 거는 맞지만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방향을 얼마나 나쁘게 만드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강선우를 능가하는 장관들이 훨씬 많다. 아니 강수는 가정 이양이 가정이 네. 적죠. 여성가족부는 네. 지금 맞습니다. 없애도 되는 부치다 이러잖아요. 네. 아무튼 강선우 예. 이번 파문은 네. 두 가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하나의 신기록은 뭐냐? 그것은 현역 의원이 그렇습니다. 장관으로 지명이 됐다가 낙마를 했다는 게 첫 번째 신기록이고요. 네. 두 번째 신기록은 뭐냐?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한 뒤에 낙마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 정말요? 네. 오. 지금까지는 재송부 요청했다는 건 네네네네. 잡소리가 아무리 많아도 대통령이 내가 임명을 해버릴 거야 이걸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불과 하루 만에 그렇죠. 낙마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쇼로 봅니다. 전체를. 전체를 갖다.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직접 자르려고 하니까 네. 정말 사람 하나 죽이는 것 같거든. 네. 이 국회의원 또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네. 이래서 일단 재송부 요청을 해놓고 그리고 본인이 사퇴하는 걸로. 저도 그래서- 재송부 요청과 이 자진 네. 사퇴가 세트라고 봐요. 그 쇼를 뒷받침하는 말이 뭐냐면 네. 보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진 사퇴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냐 기자가 네. 이렇게 물었어. 네. 그러니까 대답이 뭐냐면 아니다. 그러나 자진 사퇴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짐작을 하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프레임을 전체 상황을 둘러싸고 상황을 정리를 한다면 강선우는 자진 사퇴 당했다가 되는 거 아니냐. 오늘 야, 컨디션 네. 무지 좋네요. 정말 자진 사퇴 당했다. 이거 정말 야. 괜찮은 표현입니다. 예, 똑똑하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어쩌다 이런 사고. 정말 예. 오늘 문자 쏘기 기특하네. 네.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예. 이 모든 진두지휘를 예. 네. 누가 했는가 저는 생각해봤거든요. 그분이 네. 했지 않았어요? 나는 비서실장이 아닐까. 강훈식.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 이번에 또 다른 이진숙 네. 방통위원장이 휴가 좀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씨 얼굴도 보기 싫은데 우리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 휴가 가든지 말든지 뭐 그리고 그냥 수료 받으면 될 거예요. 네. 상신을 했더라고 휴가 상신을. 네. 그런데 안 돼. 지금 전국이 물난리가 물난리인데. 아닌데 네. 안 돼. 이게 네 일종의 주무부서야. 방통은 국가 긴급 그 재난 시에 방송이 하는 역할이 큰데 그 방통위원장이 어디를 휴가를 가? 아니 그런데요. 저는 참 이런 경우도 저는 뭐 좀 다른 시각이 아니 근데 그걸 비서실장이 잘랐단 말이야. 그럼 대통령이 저는 아니라. 다른 시각이 뭐냐면 전 변호사님하고 다른 시각이라는 게 아니라 방통위원장이 휴가 갈 때 대통령 제가 받아야 되나? 처음 알았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은 그런 거고 그게 처음 알은 거고 두 번째 처음 알은 게 뭐냐? 아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국무회의 들어오지마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놓고 휴가도 못 가게? 아니 그런데 그걸 대통령이 결정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신문에 보도되기로는 비서실장 차원에서 반려했다. 강훈식이는 저는 지금- 의견이 다릅니다. 예, 강훈식은 예. 이진숙 추천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왜냐면 그 저 교육부 장관. 예. 그렇지 이준숙 교육부 장관 네. 이준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누가 추천했느냐 그거 네. 가지고 한동안 말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말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아니다. 네. 지명이라는 말 옆에가 있고 대통령이 점지한 사람이 아니다. 네. 이를테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충남 쪽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훈식이가 취합해서 올린 거다. 그래서 이제 예. 강원식 지역구가 충남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갔다 이제 이거 다 미루어 짐작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 과거에 그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싸고 하는 얘기는 정말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네, 네. 시장 시절에도 그렇고 지사 시절에도 그렇고 정말 일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성남에서 나가는 100원짜리도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그 강훈식이 뭘 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이진숙 그 휴가 건도 대통령이 아니 지금 물난리가 났는데
휴가를 가서 되겠습니까? 라고 한마디를 한 것을 저는 이거를 강훈식이 눈치를 까고 자기 손에서 전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저 강선우 자진 사퇴 건도 막 작전을 짜듯이 하지는 않았겠지만 대통령이 충분히 이 프레임을 나는 나대로 고집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강선우한테 뭐 강선우의 흠결을 더 돋보이지 않게 하는 길이고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강선우 의원이 좀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도 저는 그 뜻이 전달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얘기는 저는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 자진사퇴 당하는 그림은 저는 전체적으로 대통령 머릿속에서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론제기 아까 네. 했던 말 초반전에 뭐요? 뭐 100원짜리까지 챙길 정도로 모든 걸 빠삭하게 알고 있다. 그 그분은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9박 10일 동안 호주 네. 뉴질랜드 여행 갔다 와서 동행했던 사람 기억 안 난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100원짜리를 기억을 해요? 그 100원짜리 다 기억한다면 네. 이재명 본인이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대장동, 백윤동부터 당연하죠. 미래신도시 다 네. 본인이 다 맞아요. 책임다져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재명 시장 시절에 그 얘기했어요. 성남시에서 나가는 100원짜리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아주 유명한 드립이에요. 주관적인 거니까. 네. 배임제도요. 특경법에 의하면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에요. 제3자 그렇습니까? 뇌물죄 역시 1억 이상입니다. 최고형이 무기징역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이 공소 취소를 다 안 시키면 안 될 겁니다. 왜요? 발 뻗고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그 범죄들이 다 살아 있는 한, 추후 지정 이래 갖고 기록들이 다 그대로 놓여 있는 한, 이건 어찌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 가장 그 문제되는 것이 이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 있잖아요. 예. 그 파기환송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사실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그거 지금 추후 지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피선거권 박탈령은 그거 말하면 당선 무효형이에요. 맞아요. 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거야 이거. 예. 이 곧장 그 대통령 당선 무효형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만약에 이게 그 고등법원 그 형사 7부가 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네. 다시 길 잡아갖고 네. 선거 땡 때리고 네. 대법원에 올리면 대법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들이 파기환송 딱 해놓은 그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빨리 아마 법을 바꾸려고 할 거고 그래서 민소법이라 그러잖아요. 네. 허위사실 공표에서 행위를 쏙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민소법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연 이재명이 더 발을 뻗고 잘 수 있겠느냐?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권력이 무너지는 날, 떠나는 날, 임기를 예컨대 임기를 다 마치고 떠나는 날, 그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고민이 깊어갈 거예요. 겉으로는 다 웃고 있지만 고민이 깊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판이 정지가 되고 면소법을 추진하고 있고 또는 공소를 취소해서 원죄를 세탁을 하고 뭐 등등이 있지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가령 지금 지지율의 반토막 또는 반토막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 그것이 살아나려고 또 꿈틀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하나 할까요? 개미들이 이게 밑으로 막 기는 개미들이 막 벽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네네. 지 키보다 여러 50배, 100배, 1000배 높이 그렇죠. 올라가 겁을 안 내. 네. 막 네. 기어가잖아요. 네.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와.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 권력을 잡은 자들, 이 정치를 하는 자들이 늘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높이를 알면 자기의 말 한마디, 자기 펜 하나, 이재명도 비싼 말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이 사무관 그들을 쫙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데 당신 펜 하나가 이 팥죽 쓴 얘기를 하면서 이게 폭풍을 몰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걸 조심해라. 그런데 본인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본인이 이게 AI가 지금 본인이 있는 자리를 생각하면요,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 AI 이 신대기시더라고. 뭐 말하면 갑자기 느닷없이 그 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게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AI 참 이런 기기들 무섭다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계가 우리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또 하나 이제 강선우 그 건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말이 있습니다. 강선우가 이제 사퇴를 하면서 네. 국민들께 사죄드린다. 네, 네. 대통령한테는 죄송한 마음뿐이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는 부담을 지은 것 같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보좌관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예요. 네. 대국민 사과하고 예.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러고 그다음에 지를 뽑아준 대통령에게 무한무한 그 죄송하다. 그런데 어떻게 막상 갑질했다는 보좌관들에게는 네. 정말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를 아끼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함은 그런 거죠. 강선우는 왜 보좌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했을까? 왜냐하면 자기 앞으로 국회의원을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그걸 다 인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데 아마 그 다음에 그런- 또 공천 주겠어요. 그것도 모를 일이죠. 이제 5년 했는데 그리고 모를 강선우가 일이죠. 이제 네. 그 어제 사과의 그 입장을 이제 SNS에 올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비를 맞아 주셨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시적 표현을 여기다 또 동원을 하는구나. 네. 함께 비를 맞아준 우리 사랑하는 민주당. 알고 봤더니 정청래가 네. 7월 17일 날 얘기했어요. 이런 말을 해요. 네. 비 올 때는 같이 맞아주는 것이 네. 동지적 의리다. 네. 그래서 강선우 입장에서는 네. 정청래에 대해서 뭔가 고마운 표시를 여기다 또 집어넣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 정청래 의원 표현에 따르면 같이 비를 같이 맞아주는 걸 동료라고 하는데 이번에 드러났지만 민주당은 매는 같이 안 맞아준다 하는 걸 또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강선우가 낙마되는 거 비 정도는 맞지만 비는 맞지만 매는 같이 매는 안 되겠다. 네. 또그 정식내가 문제 썼던 네. 말은 아니면 내가 그 제 졸저 자유의식들 네. 책 꽤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그 책에 이 동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게 네. 한 말이에요. 함께 우산을 쓰면 연인이 되지만 함께 비를 맞으면 동지가 된다. 우와. 앞에 표제어 밑에 네. 한 마디씩 쓰는데 거기서들 다 갖다 쓰는 함께 거구나. 우산을 쓰면 네. 동지 그 연인이 되지만 네. 함께 비를 맞으면 동지가 된다. 함께 그래서- 매를 맞으면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럼 환자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감기 제일 맞으면 저놈들을 매우 적절하고 그래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겁니다. 환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 네. 볼썽사나운 꼬라지가 뭐냐? 네. 정청래하고 박찬대 두 사람이 강유정을 강선우를 네. 강행할 때는 자기 의견을 쫓아서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네. 강선우가 낙마가 되니까 내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처럼 얘기를 그치, 해요. 그치. 광팔기 이른바. 예, 그게 막 광팔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박찬대가 17분 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알려지기 전에 17분 전에 어쨌든 이제 자기가 먼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말을 올리고 네. 17분 뒤에 이제 저 강선우가 사죄를 드린다 그리고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여기에 대해 정청래가 뭐라고 그러느냐. 웃기지 마라. 이미 그 앞서 결정된 거다. 네. 그리고 나도 이미 그 사태를 다 알고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 강선우 사태를 놓고도 정청래하고 박찬대하고 누가 명심을 잘 알고 있었느냐. 네. 이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니 일부 얘기는 그래요. 이재명 그 대통령이 박찬대 편을 한번 들 것이다. 맞아요. 그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 계속 네.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것도 네. 민주당 쪽에서. 네.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정청래에 너무 밀리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그런 말도 있어요. 정청래는 김우중과 친하고 네. 그리고 박찬대는 그래도 이 대통령을 옆에서 호위한 사람이다. 이쪽은 호위무사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아마 몹시 속이 쓰릴 거다. 아니 그래서 지금 물난리 때문에 전국 그 순회 경선도 지금 줄였잖아요. 네. 그 숫자 줄인 것도 이게 비 피해를 대고는 있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정청래가 이겨가는 모습을 좀 덜 공개하고 그 사이에 다른 반전을 좀 노리려는 거 그래서 아니냐라는 박찬대 분석도 좀 쪽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대 쪽 의견은 예. 충청하고 영남 쪽이 네.
당원을 다 봤을 때 30%가 안 된대요. 예. 그래서 결국은 70%가 남아 있는데 네. 명심을 등에 업은 박찬대가 역전승을 할 것이다. 네. 그런데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정청래가 아마 지금 대세를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있는데 8월 2일 날이에요. 그런데 아마 막판에 당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특히 박찬대 같은 경우에 강선우를 놔둔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전당대회 하나만 하다. 네. 전당대회가 강선우에 대한 이슈로 평가회로 바뀌는 거지. 네. 덮이고 말 것이다. 예. 아마 그래서 낙마시켰다는 네.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꽤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강선우 떠난 자리에 누가 오나 요거는 이제 후보자도 또 상당히 재미있어요. 지금 언론이 예측하고 있는 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네. 권인숙 전 민주당 의원 기억나시죠? 예. 그다음에 정춘숙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위원장하고 장관 아니고 위원장하고 보건복지 위원장하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이렇게 4명 정도가 5명 정도가 얘기에 오르내리는데 자 남인순 피해 호소인 그 발언으로 굉장히 유명해졌던 분이에요. 그렇죠. 네. 박원순 시장 예. 남윤인순이죠. 그렇죠. 예. 남윤인순 본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남인순 의원이 과연 후보자가 될 경우에는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도대체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일컬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여가부 장관 자격이 있느냐라고 아마 들불처럼 이제 진짜 여성계에서 걸고 일어날 겁니다. 네. 권인숙 사실 권인숙 그 전 서울대 교수잖아요. 서울대 교수도 했었고 누구였죠? 김귀동이었나요? 부천 상고문 사건. 예, 부천 선거문 수사 사건에서의 피해자인데 권인숙 의원도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초기에는 굉장히 뭔가 이재명 쉴드를 좀 쳤었지만 많이 쳤지만 어느새 또 밀려나 있었어요. 글쎄 그 이후로 저도 그래 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 언제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지? 이 제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권인숙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엘리트 의식이 좀 있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아부는 충분했지만 좀 뻐셨다. 뻐시다는 표현 아십니까? 알죠. 네, 좀 뻐셔서 네. 배척당했다 하는 얘기도 저는 뭐 살짝 들은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해인 기본소득당,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같은 경우는 진짜로 2030 남성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반대로 여성들이 굉장히 지지세가 좀 있는 이런 분이거든요. 네. 누가 제일 유력해 보이세요? 여가부 장관은 꼭 여자가 해야 됩니까? 왜 선배하시고 아니 싶으세요? 근데 차제 와이나. 네. 예, 차제 여성가족부 이게 없애는 것도 한 방법 아니에요? 네. 이 정부조직법 바꿔서 어차피 정부조직법도 뭐 개정안 운운하던데 바꿔서 여성가족부도 없애고 제가 보기로는 통일부 없애고 네. 그리고 교육부도 없애고 이 세 개 부처를 없애고 대신에 이 국무위원으로 무민수 장관 1, 2, 3 정도를 두면 괜찮을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실은 2030 여성은 이미 구둔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가장 문제는 이 2030 남성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성 가족부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아니라 성평등위원회 가족부- 만들면 되죠. 그런 식으로 무슨 가족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름을 바꾸려는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전통적인 여성계에서 뽑지 않고 강선우를 애초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지금 지우기 위해서 이 수를 놨다가 이제 사달이 난 거다라고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 이번에 뭐 정규재 씨의 그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또 비서관 임명했다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강준욱이. 예, 그러지 말고 애초에 장관을 그 이 조갑재, 정규재 이런 사람 보고 한 사람 추천하라 이러면 혹시 알아요? 우리 김광일 공을 또 추천할지.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제 자리만 좀 갖다 놔주세요. 네. 아니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이런 걸로 이름 바꿔가지고. 불쾌하네요.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네. 그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만큼 아니 진짜로 아니 기자를 엄한데 취직시키는 게 어떤 사회 분위기가 된 것 같은데
저희도요 다른 직업을 가지려고 맞습니다. 했으면 못 가졌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 직업을 지금 선택해서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아, 그래도 제가 이 저는 저 네. 변호사님도 기자직이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네. 제가 여기 TV 뉴스에 입사를 할 때 핑기자로 입사를 했겠습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TV에서 네. 앵커를 했던 언론인 거짓말 좀 인증을 해 주십시오. 네. 네. 핑기자 그 입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형수로 모시던가 누나. 따뜻하게 내 선배로 모시겠습니다. 네. 선배 저는 말라도 되니? 예. 아, 내가 전 변호사님 당할 줄 알았다 내가. 아니 야, 그런데 그렇구나. 정말 진짜 이 앞으로 강선우 지명자가 이제 자진 사퇴한 이 자리에 누가 후보로 오르냐가 네. 앞으로 여성가족부를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다룰지가 네. 오히려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예. 네. 글쎄 이게 나는 후임자에 네. 아마 그 남윤희순 이런 딱 보이는 사람보다는 네. 좀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보폭을 넓힐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폭을 넓힌다는 무슨 뜻인가요? 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네. 아주 엉뚱한 쪽에 아. 근데 뭐 그 YWCA 쪽에 뭐 있던 네. 사람이라든가 네. 아니면 저쪽에 적십자사에서 일을 했던 분이라든가 네, 이런 네, 분들 네. 중에서 네. 발탁하는 식으로 아. 해서 그 좀 보폭을 넓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순진했군요. 저는 그냥 약간 만만한 이제 교수나 이런 학계에서 그냥 아, 교수 중에서도 물에 물탄 인물 뭐 이런 사람으로 갖다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지 생각을 여성가족부 했거든요. 장관이라는 게 네. 들어가서 자기 어떤 정책이나 뭐 정치적 그 어떤 이상을 네. 펼치는 그런 직책이 아니잖아요. 네, 거기가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평이한 사람, 네. 조용한 사람, 말썽 없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국무회의에서 찬성에 동그라미 쳐줄 사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쟁하고 애뜰 날